글 임창섭. 왜 그림을 그렸니? 그림은 종이에만 그리는 걸까? 만약 세상에 그림이 없다면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일까? 박수근과 피카소는 왜 유명할까? 보는 것만으로도 감상이 되는 건 아니야. 바닷속을 떠다니는 자동차야. 어때, 멋지지? 그림은 나처럼 상상한 걸 그리는 거야. 난 그림은 보이는 대로 똑같이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거 봐, 정말 똑같지? 그림은 예쁘고 꼼꼼하게 색칠하는 거 중요하다고 엄마가 그리셨어? 아, 예쁘지? 난 그린 거랑 싫어.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예쁘게 색칠한 내 그림이 제일 멋있어. 선생님 것은 그림이 최고야. 똑같이 그린 내 그림 훌륭해. 내가 알리 아저씨 누가 제일 잘 그렸어요? 글쎄 누가 제일 잘 그렸을까? 그림 그리는 것보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훨씬 더 재밌어. 누가 제일 잘 그리는데 대답하기 전에 그 왜 그림을 그리는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그림을 그리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거나 하는구나. 아마 너희들 중에 제보는 재밌어서 그림을 그렸을 거야. 사람들은 재밌으면 누가 시키잖아. 잘하지. 재미를 느끼면 시간 갈 줄 모르고 놀게 되잖아. 너희도 좀 이런 걸 유희설이라고 한다. 슬픔과 기쁨 같은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표출설도 있지. 모방설이라는 것도 또 풍경이나 아름다운 사물에 아름다움을 그대로 남기고 그림을 그린다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장식설인데 방이나 교실을 멋지게 꾸미려고 그림을 그린다는 건다. 이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 그림 그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 이야기를 할 수 없어. 하얀 벽을 장식하기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는 모방설과 장식설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 어떤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냐에 따라 유리설이 맞을 수 있고 표출설이 맞을 수 있어.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이유로 잘 그린 그림을 판단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야. 너희들은 똑같게 예쁘게 혹은 상상한 것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지? 그건 너희들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말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는 어떤 그림이 잘 그린 것인지 말할 수 없단다. 그러면 잘 그리는 그림은 어떤 것일까? 몬드리안 화가는 나무를 보고 느낀 감정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렸단다. 사람들은 몬드리안의 그림을 보면서 이처럼 잊어버려도 나무에 새로운 면을 붙게 됐죠.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 천에 물감을 뿌려서 그림을 그리. 폴록이라는 화가도 있어. 폴록의 그림을 보고 있느라면 우리의 마음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단다. 폴록 1948년 물감을 들이붓기도 하고 막대 입고 들어 물감을 흩뿌리는 듯 온몸으로 그림을 그린 폴록은 이로써 나는 그림과 더 가까워지고 그림의 일부가 된 듯이 느껴진다. 이 그림이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 나도 이만큼은 그릴 수 있겠다. 뭐라고? 폴록이 얼마나 유명한지 내가 몰라서 그래. 몬드리안이나 폴록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을까? 이들은 모두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풍경을 사물처럼 느끼는 기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느낌을 통찰적으로 잘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런 그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훌륭한 그림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자기 생각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말이나 글로 생각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림도 마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건다. 좋은 글을 읽었을 때 글을 쓴 사람이 생각을 잘할 수도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림도 마찬가지야. 어느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표현이면 더 좋겠지. 그럼 세상에 있는 그림은 모두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들이란 말이야. 몬드리안이나 플럭처럼 한 사람의 생각을 표현한 그림도 있죠.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을 담은 그림도 있다. 글자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왔어.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에 그려진 그림이나 우리나라 울주 방구대에 있는 암벽 그림은 선사시대에 그린 이런 그림은 말 전체의 행복과 풍요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다. 물론 그림을 그린 사람의 혼자만 생각이 아니라 말 전체의 소망을 담아서 그린 것이지. 라스코 동굴벽과 구석기 시대 고대인들이 사냥하려기 전에 이 그림 앞에서 춤을 추며 동물을 많이 잡게 해달라고 기원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명이 확인돼 울주 방구대 안각화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국보 285호 방구대 안각회를 잘 알아볼 수 있게 다시 조각한 그림이다. 안각화에는 고래, 호랑이, 개, 늑대, 물고기 등과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새겨져 있다. 점차 시간이 흘러다 나라와 종교가 생겨들어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그림이 필요가 되겠다. 이때 오래된 무덤이다. 고려 왕의 무덤에 그려진 그림 중에 왕이 죽으면 커다란 무덤 장식과 그림이 필요했어. 글자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나라에서 일어났다 중요한 일인데 그림으로 남겼지. 그림은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고 화성 반차도를 보렴. 조선시대 정조가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화성에 행차했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지. 이런 그림들은 그린 사람의 생각이나 그 느낌을 표현하는 게 아니야. 물론 이때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 그림은 있었단다. 고대 이집트 그 무덤에 그려진 벽화 기원전 12세기 윤곽선 안에 색을 멋지게 밋밋하게 칠하지 않은 것, 사람들의 한계선 위에 그린 것, 사람들의 얼굴을 옆으로 향하게 그린 것들은 이집트 벽화의 특징이다.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 5세기 후반 6세기 초 활발하고 힘찬 고구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집트의 오래된 그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글자 대신 기록한 것이라고 체계에서 읽었어. 화성 원행 반차도 1795년 이후 정조가 어머니 희경궁 홍씨를 모시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화성의 행차한 모습을 기록한 그림이다. 맞아. 그때는 사진이 없었으니까 그림으로 역사를 기록한 거래. 화장실에 여자 남자 그림을 구분을 그림으로 기록한 것처럼 그건 기록한 게 아니라 표시한 거가 헷갈리지 않도록 미술관을 갔을 때 돌이나 쇠로 만든 작품도 있던데 그것도 그림이야? 그림은 왜 종이에다만 그릴 건가? 학교에서 미술관에 만들기 하지? 종이 상자는 나무젓가락에 노브를 막거나 무나 고구마를 파서 그림을 새겨놓기도 하잖아. 꼭 그래파스나 물감으로 종이에 그리는 것만 그림이 아니란다. 정으로 돌을 쪼아 새기는 것도 철을 자르거나 붙이는 것도 그림이라고 할 수 있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목적도 변하게 되었어. 사진가가 발명되자 그림을 그림보다 쉽게 사진을 남겨서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림은 집단이나 사회 일에 쓰기는 것보다 다른 역할이 커졌지. 순수하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니까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훨씬 많았어. 그림은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훌륭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하면 내 생각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 하고 화가들은 더욱더 고민하게 되었지. 남들과 비슷한 방법과 도구로 그림과 내 생각을 표현하기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화가들은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방법이나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단다. 세계적인 작가 백남준은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그림을 재료로 사용했어. 그때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과감히 사용한 거야. 자기가 그린 것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보여주기도 하고 쉽게 텔레비전을 사서 여러 모양을 만들기도 했어.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지. 그것도 그린가 하고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것은 보통 이거 레이저나 홀로그램 같은 최신 기술을 이용하기도 한단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을 그리는 재료가 될 수 있어. 그것이 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만 있단 말이야. 자, 쇠나 돌을 사용한 그림은 그림이 아니라 만든 그림이구나. 그러면 그리거나 만드는 것은 모두 그림인가? 저 프로펠러 좀 봐. 진짜 비행기 같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하는 것은 그림이 아닌가? 그건 생각을 표현한 게 아니잖아. 라이트 형제, 백남준이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에게 바친 작품이다. 나무로 비행기의 프로펠러를 표현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복잡하게도 다양하지만 여러 곳에서 그림을 더 많이 쓰게 되었어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장식하려고 그림을 그려놓았지. 우리나라 궁궐이나 절에 그려진 화려한 무늬를 본 적 있니? 그 의문들을 단청이라고 하는데 건물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도자기나 옷감에 있는 그림이나 무늬도 마찬가지야. 또 물건을 잘 만들기 위해서도 그림을 그리게 되었단다. 자동차나 옷, 신발 같은 것을 만들기 전에 어떤 모습을 만들고 싶은지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그려봐야 하잖아. 그것도 일종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 디자인이나 도자기 장식이 필요하니까 그 그림은 꼭 있어야 돼. 우리나라 고궁의 단청은 집이나 고궁, 사찰 등의 건축뿐만 아니라 공예품, 동굴, 오래된 무덤 등에도 그려져 있다. 파랑, 빨강, 노랑, 하얀, 검정 5색깔을 기본적으로 사용했다. 엄마 경복궁 갔을 때 본 적 있는데 그거 단청이었구나. 와 색깔이 너무 예쁘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화려한 무늬가 있다니. 그런데 물건을 만들기 전에 그려보는 건 다 그림인가? 등상자를 만들어본 적 있을 거야. 제일 먼저 무엇을 써야지? 그렇지. 상자가 펼친 모양이 전개도를 그리지. 하지만 이것을 그림이라고 부르진 않아. 전개도는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쓰이는 일종의 도구 같은 거니까. 제품이나 물건에 그림을 그려야 자기가 만들고 싶은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일종의 그림이죠. 알고 있지? 물건을 잘 만드는 일이 더욱더 중요해서 이런 일은 그 특징에 따라 도예나 섬유, 디자인 등 여러 분야로 나뉘게 되었어.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미술이라고 부른다. 나 미술이라는 말을 사용한 지 이제 겨우 100년 정도 되었어. 그림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미술보다 그림이라는 말이 더 신축하지. 아직까지 그림을 미술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단다. 아닐 수도 있지. 자기색이랑 글을 써도 되니까 요즘에는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 보통 컴퓨터를 쓰잖아. 그래도 그림은 꼭 필요해. 아니야. 컴퓨터로 모두 할 수 있어. 그림은 없어도 되는 거야. 만약 세상에 그림이 없다면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림이 정말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적도 있을 거야. 컴퓨터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다른 것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음악이 세상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음악뿐 아니라 노래까지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 너무너무 신기한다.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가 없다면 어떨까? 만화 영화를 볼 때 주인공 목소리 나오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고 기분이 어떨까? 생각만 해도 너무 재미없구나. 이 세상에 영화나 사진이 없다면 어떨 거 아니? 마찬가지일 거야. 세상에 그림이 없거나 그림을 그릴 수 없다. 너무 재미없을 거야. 음악, 영화, 사진, 그림, 이건 예술이라고 하는데 예술은 우리가 사는 모습을 기록하고 마음을 남기는 일이야. 아마 예술이 없었다면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나 생각들을 알 수 없었을 거야. 예술은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는 건 예술작품을 보면서 옛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고 간직했던 건 무엇인지 알고 또 어떤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지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상상하기 위해서란다. 조선시대 김홍도는 평범한 사람들이 일하거나 노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어. 정선은 이완왕실의 구름 피어나는 웅장한 모습을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는 김홍도나 정선이 그림 그리면서 그들이 무엇을 아름답다고 생각했는지 느낄 수 있는 거란다. 김홍도 씨 이런 실험꾼들의 역동적인 몸작과 국어분들의 다양한 표정 몸짓이 생생하게 표현되다. 어머 저 옆에 하는 쟤 좀 봐. 저 사람은 왜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실험 구경을 하는 걸까? 정선, 인황, 채색도 인왕, 채색도 백악산 남쪽 산등성 위로 올라 여름철 장마가 쏟아진 뒤 나리개는 인왕산의 모습을 그렸다. 저 주변에 누가 살고 있을까? 구름이 자욱한 모습이 너무 멋지다. 나도 저 산에 가보고 싶어.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름답다가 무엇인지 생각해본 적 있지? 보통 예쁘다, 멋있다는 뜻으로 많이 쓰고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담겨있다. 원래 아름답다, 아름과 답다는 말을 합쳐서 만든 말이야. 씩씩하고 용감한 남자를 볼 때 남자답다라는 말과 같은 방법으로 쓰면 그럼 아름답다는 무슨 뜻일까? 아름이라는 말은 나라는 뜻이라고 그래. 아름이라는 말에서 옛날 말에서 따온 것인데 여기서 답다라는 말이부터 아름답다가 되었대. 그것을 미의 뜻으로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말은 곧 나답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지.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과 비슷하고 같다는 뜻이다. 누군가 분홍색이 아름답다고 말한다. 뭐 그건 분홍색이 주는 느낌이 좋아하기 때문이야. 자연 풍경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도 내가 평소 생각한 자연의 풍경과 딱 들어맞기 때문이야. 구름하고 선이 이루어진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아. 나는 뭘 보더라도 아름답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키워야 한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못 느끼면서 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과 같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너무 많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치고 만든다. 아름다운 것을 볼 줄도 모르고 느끼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산과 바다와 나무 꽃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을 거야. 자연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아름다움을 보여준단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왜 아름다움을 느끼는
느끼는 게 다를까? 누구는 분홍색이 아름답다고 누구는 촌스럽다고 해요. 어떤 친구는 꽃이 그려진 필통이 예쁘다고 하지만 어떤 친구는 로봇이 그려져 있는 필통을 좋아하지. 어떤 사람마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달라. 아름다운 것은 나다운 것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은 저마다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일까? 그건 누구나 각자 개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모두 아름다운 것이겠네? 비 오는 날 교식방 창문밖 풍경도 너무 아름다워. 엄마 아빠랑 개포를 갔었는데 흙에 발이 빠지는 느낌이 정말 좋았어.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면 어떨까? 내가 말하는 것이 남과 똑같다면 내가 느끼는 것이 남과 똑같다면 어떨까? 정말 똑같고 모두 똑같거든. 그런데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갖고 키우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림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리지 막 같은 건 하나도 없어. 저마다 독특하고 남다른 게 그림을 그리기 때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풍경과 풍부한 상상력과 창조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림을 때 생각하는 것이 아주 필요해. 만약 슬픈 마음이 든다고 어떻게 그려야 슬픔을 잘 표현할까 생각해. 또 자동차를 그린다. 자동차 어떤 모습을 그릴 건지 먼저 결정해야지. 달리는 모습은 어떻게 표현할까?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어떻게 생길 것일 거야. 등을 생각하면서 그린다면 더 재밌을 거야. 마음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라 나만 보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마치 일기 쓰는 것처럼 그럼 너만의 그림을 그리기가 더 쉬울 거야. 또 내 생각을 그림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렸는지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나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말이야. 박수근과 피카소는 왜 유명할까? 나는 피카소가 제일 좋아. 유명하잖아. 난 이종섭하고 박수근 그림이 좋아. 엄마가 사준 책에서 그림을 봤어. 피카소 그림은 좀 어려운 것 같아. 난 고우가 좋아. 멋있어. 해당일에 유명하고 훌륭한 작가가 화가 참 많다. 피카소, 이종섭, 박수근 고우 말고도 엄청나게 많지. 그런데 훌륭한 화가들은 그림 다 아름다울까? 너희는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니? 그들의 그림이 모두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 같은 그림을 보도 사람마다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니까 또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은 종종 변하자. 어떤 날은 이것이 좋았다가 다른 날은 어떤 날은 이것이 좋고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은 내가 보기엔 아름답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생각한 거 비슷한 것 같지도 않고 어렵게만 느껴져.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이 변한다는 건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 많다는 거야. 아름다운 것이 많이 찾으면 다양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키워야 된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별로 사람 없는 사람하고 아름답게 느끼는 것이 엄청 많은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할까?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할 거야.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림을 보면서 즐거움도 느끼고 가끔은 그림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배우게 되지. 박수근이나 피카소가 그리면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까? 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그림을 그리기 평생 노력을 했단다. 박수근은 그림을 정식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때 겨우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그리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혼자서 열심히 그림 공부를 했지. 박수근은 한때 형편이 어려워 초상 하나 그려주는 일을 하기도 했어.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기 값싼 초상 하나 그리는 거 화가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까. 하지만 여유로운 마음을 잃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림을 그리기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박수근은 진실된 태도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어. 그래서 그림 한 점을 완성할 때까지 한 개 과정을 중시했죠. 심지어 눈에 병이 생겨서 잘 보이지 않을 때까지 결코 대충 그림이 없었단다. 평생 동안 자신이 처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박수근은 우리 마음속에 고향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남겼어. 나는 박수근이라는 화가 처음 들어봤어. 그럼 나랑 같이 박수근 그림 볼까? 박수근 농악. 열심히 농사를 짓던 농부들이 농악회가 되어 꽹과리 징, 북, 장구 소리에 맞춰 어깨춤을 추는 느낌을 준다. 꽹과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나는 농부들이랑 함께 어울리고 싶다. 박수근이 그린 그림은 붓으로 쭉 콕콕콕콕콕 박은 느낌이 난다. 도류의 그림 같기도 하고. 피카소, 아비뇽의 처녀들. 1907년 피카소는 이 그림에서 사람들이 뒤틀리고 각진 몸을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고 색은 사람과 배경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했다. 언뜻 보기에는 사람 얼굴 같지만 사람 느낌이 난다. 피카소는 여자의 얼굴을 그릴 때 이집트 양식, 스페인 조각, 아프리카 원주민 탈에서 힌트를 얻었대. 피카소 젊은 시절에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가난한 유학생들 피카소는 전기도 없고 난방도 되지 않은 작은 방에서 밤새도록 그림을 그렸어. 한 손으로 등불을 들고 한 손으로 붓을 주고 그림을 그려줘. 화가로서 이름이 알려지긴 했지만 여기 만족하지 않았어. 피카소는 자기만이 그릴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고 열정적 자신감자는 정도로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어. 처음에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보고 이상하다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지금은 미술의 역사를 바꿔놓은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그림이 바로 아비뇽의 처녀들이야. 피카소는 보통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롭고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던 거야. 열심히 그림을 그리거나 남들과 다른 그림을 그리면 유명해지는 걸까? 그래서 박수근과 피카소가 유명한가? 에이, 그게 아니지. 왜 많은 사람들이 박수근과 피카소를 훌륭하다고 생각하다 그들이 유명한 화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열심히 그려서일까? 아니면 남들과 독창적인 그림을 그려서일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거 전부는 아니라가. 박수근과 피카소가 훌륭한 화가로 인정받은 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야. 그들의 그림에는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들이 담겨있어. 박수는 가난하지만 서로 정글나는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아름답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모습을 흔하지만 평범한 아름다움을 지닌 돌의 느낌으로 표현한 거야. 피카소는 자기의 그림이 그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기를 원했고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림 한 장에 사람 앞, 옆 모습 동시에 그린 거야. 이전에 그 누구도 생각했다 못했던 방법이지. 이런 생각들을 표현한 그림들을 미처 알지 못해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되었지. 사람들은 박수근과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그들의 생각 고스란히 느끼고 감동받게 되었다. 그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생각으로 표현하는 거죠.
박수근이나 피카소가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했어도 혼자만의 생각만 들었다면 아무 소용 없었을 거야. 아무리 자신이 느낀 아름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림으로 표현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으니까 만약 이순섭이라는 화가 없었다면 울부짖는 소의 강렬한 표정과 눈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을까? 그호가 밤하늘의 별을 그리지 않아 빛나는 별을 그리지 않다면 별시 어떻게 흐르는지 누가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이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상상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훌륭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감동받는 것이지. 이중섭 1953년 선명한 붉은색의 울부짖는 듯한 소의 모습이 강렬한 느낌을 준다. 그 후 열이 빛나는 밤 1889년 쏟아져 내렸던 별은 그림을 그린 고우의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엄매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이중섭은 왜 빨간색을 칠했을까? 그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빙글빙글 도는 별빛이 아름답다. 보는 것만으로 감상이 되는 건 아니야. 그림을 잘 알아야 많은 것이 부좋아. 그림을 잘 알려면 많이 보는 것이 좋아. 하지만 그림을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 감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단다. 그래서 보는 것마다 그림을 감상해도 말할 수는 없지. 건성으로 그 책을 읽을 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바라보기보다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없어. 사람들이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 감상한다고 생각하는 그림을 단지 아름다운 풍경이나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그림이 더 많아. 하지만 풍경이나 얼굴로도 그저 보기만도 제대로 되는 감상을 할 수가 없어. 그림은 화가의 생각이나 느낌을 그린 거지. 무심코 보기만도 화가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니?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왜 이런 색을 칠했을까? 왜 이곳에 사람을 그렸을까? 빨간색 대신에 파란색으로 바꿔 칠하면 어떨까? 나라면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한번 그림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해보는 게 좋단다. 무슨 생각과 그림으로 그렸는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하는 걸 깊이 생각하다 보면 서서히 그림을 알게 될 거야. 그림을 알수록 점점 더 좋아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그림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게 되겠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림을 좋아하는 마음이야. 그래야 그림에 대한 호기심이나 감상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 친구들의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이나 내 생각을 말해보려 너희들이 그린 그림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하면서 말이야. 서로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의 생각을 잘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친구들과 더욱더 친해질 수도 있을 거고. 자, 이제 누가 제일 잘 그렸는지 볼까? 아니지. 누가 자기 생각을 제일 잘 표현했는지 이야기해 볼까? 미술이 초등학교 교과 과목이 된 것은 불과 100여 년 전 남짓한 일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유럽 전체 미술 수업이 시작됐는데 하지만 미술 시간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물건을 보면서 가로, 세로, 비슷한 성거리의 삼각형, 사각형, 원, 정확하게 그려 복잡한 모양을 보고 똑같이 그리기 등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교과서에 올리는 그림과 가장 비슷하게 그린 그림이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갇혀있던 미술 수업은 지금 미술 수업으로 만드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프란츠 치잭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난 치잭은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빈 미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하숙을 하며 주인집 아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던 치잭은 어느 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자기가 가르친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동네 아이들이 자유롭게 벽에 낙서를 해놓은 그림이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또 이 그림에서 학교에서 미술시간에 배우는 그림들과 전혀 다릅니다. 치잭은 이런 그림말로 아이들의 진정한 그림이라고 깨달았죠. 치잭은 무적 갑자기 여행하면서 아이들과 자유롭게 그림을 찾고 모기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아이들이 그 그림을 마음속 생각에 담겨고 독특한 상징적인 표현을 보여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잭은 미술 수업이 어른들의 기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발견하고 느꼈던 것을 자기는 표현 방식으로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주의가 이런 치잭의 생각이 세계적으로 퍼져 오늘날 미술 시간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술 시간에 자기의 생각을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나요? 이야기 끝.